네, 유장의 격언 스터디 오늘은 여섯 번째 순서입니다. 현금은 반드시 미끼로 남겨놔라. 삼원 금천비록에 나오는 말입니다. 네, 먼저 삼원 금천비록은 일본의 책인데요. 1700년대 오사카 곡물거래소에서 쌀과 쌀 선물 거래로 크게 부자가 된 오시다 겐자부로가 지은 책으로 혼마 문해히사의 혼마 비전과 함께 양대 경전으로 불린다. 그 삼원이라는 게 뭐 원숭이 원자 이렇게 눈, 입, 귀를 가리고 있는 세 마리의 원숭이에 대한 이런 얘기를 엮어서 아마도 쌀 거래와 쌀 선물의 거래에 대한 뭐 자기의 생각 이런 것을 적어놓은 비록, 비밀스러운 기록이라는 거죠. 네, 오늘 격언은 독특하게 사람이 아니라 책에서 나온, 뭐 물론 사람이 쓴 책이지만 이 책에서 나온 걸로 유명한 격언이어서 눈과 귀, 입을 맡고 있는 세 마리 원숭이에 대한 일본 우화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 핵심 내용을 보면은 눈으로 강세를 보고 마음으로 강세에 빠지지 말고 마음만으로 매도 시기를 노려라. 눈으로 뭐 유혹 당하지 말아라. 이런 뜻,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. 그 다음에 귀로 약세를 듣고 마음으로 약세에 빠지지 말고 마음으로 매수 시기를 노려라. 그러니까 귀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. 그리고 강한 변화를 보아도 사람에게 입으로 말하지 마라.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유혹한다. 그 대부분 고수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.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고 아무리 시세가 보여도 주변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게 물론 틀릴 수도 있고 사람이 100% 맞출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대부분 다른 격언들을 보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나 뭐 상황이 판단이 돼도 주변에는 얘기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. 뭐 그걸로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잘못 미혹될 수도 있고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삼원 금천 비록을 보면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한 번 정도 번역본이 있으면 구해서 봐도 좋을 책인 것 같고요. 저는 핵심 내용만 보고 책을 직접 본 적은 없는데 핵심 내용들은 뭐 블로그나 이런 데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면 좋은 책으로 뭐 혼마와 함께 양대 경전이라고 하니까요.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현금은 반드시 미끼로 남겨놔라.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현금의 중요성. 현금은 최고의 우량주다. 뭐 이런 격언도 있지만 미끼로 남겨놔라. 미끼는 뭐죠? 더 이렇게 조그마한 미끼를 던져서 더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한 그런 용도로 남겨놔야 한다. 이 남겨놔라가 중요한데요. 그 어떤 책을 보면 100% 돈을 주식으로 또는 뭐 투자하는 곳에 100% 투자를 한 사람과 60%를 투자를 하고 늘 60대 40 현금을 늘 보유하는 사람과 또 예를 들어서 70% 이렇게 현금을 보유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주식의 비율이 여기 보면은 가장 뭐 풀로 늘 채우는 사람과 또 좀 낮게 유지하는 사람 뭐 보통은 한 7대 3 정도 유지를 하는데 그 어떤 통계적으로 보니까 30% 정도 남겨놓는 사람들이 가장 성과가 좋더라라는 뭐 그 사람의 관찰한 거에 따라서 뭐 나온 거긴 하겠지만 그런 책들도 있던데 통계적으로 그렇답니다. 이게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? 그 떨어졌을 때 뭐 소위 말해서 뭐 물타기나 또 좀 돈을 늘려서 단가 낮추기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니까 그냥 버틸 수밖에 없는가 하면 현금이 있으면 이렇게 쭉 충분히 빠졌을 때 이제 돌아선다 싶을 때 약간 더 투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올라갈 때 훨씬 더 그냥 여기서 떨어진 것만큼 올라가는 거하고 여기다 현금을 좀 더 타가지고 올라가는 거하고는 굉장히 좀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의 용도가 또 바닥에서 좀 더 이렇게 미끼로 쓸 때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이게 잘못되면 더 빠지게 되면은 이게 결국 소위 말하는 잘못하면
이게 이제 나쁜 방향, 나쁜 의미의 물타기가 되죠. 물타기가 그냥 비자발적 장기 투자, 물타기가 돼서 하염없이 물타기를 하는데, 제가 그 기본 강의에서 한번 강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, 자, 물타기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. 물타기와 분할 매수. 보통 보면은 물타기는 나쁜 뉘앙스로 많이 쓰입니다.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다 소진해가지고 망해 나가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쓰고, 분할 매수 그러면 굉장히 주식의 정석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.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얘기입니다. 따지고 보면 결국은 떨어졌을 때, 물론 이제 이 분할 매수는 여기서는 이제 내려갈 때 분할 매수, 하락시 분할 매수를 얘기합니다. 하락시 분할 매수와 그 물타기 거의 뭐 같다고 봐도 되는데, 무슨 차이가 있느냐, 왜 이거는 나쁘다라는 뉘앙스로 주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, 분할 매수는 꼭 해라, 분할 매수는 기본이다, 분할 매수는 내가 할 수 있는 뭐 최고의 해칭이다,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? 이거는 제가 저도 이걸 찾고 싶어서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답답했는데, 책을 읽다 보니 뭐 제가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, 하여튼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. 이거는 계획이 없다. 그리고 피동적이다. 피동적이다. 수동적이다. 근데 이거는 계획이 있다. 능동적이다.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. 결국 내려갔을 때 돈을 더 투입해가지고 단가 낮추는 거거든요. 같은 얘기인데, 자, 어떤 뉘앙스의 차이냐. 이렇게 내려갈 때 더 삽니다. 아무 계획이 없어요. 그냥 내려가면 또 더 삽니다. 또 내려가죠. 자, 나스닥 다우도 심지어 2년, 3년까지 하락을 하거든요. 장기 하락할 때는. 삼성전자 뭐 1년 반 쭉 내려가는 거 일도 아닌데, 이거 언제까지 물을 탈 수 있겠어, 개인이. 한두 끝도 없이 내려가고, 이게 회복한다 하더라도 이 시간이 굉장히 길죠. 계획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. 그냥 물을 타는 겁니다, 그냥. 그런 의미에서 물타기라고 하는 것이고, 자, 그렇다면 이 분할 매수는 뭐냐? 자, 이렇게 파동이 된다고 했을 때, 이 지점에서 이렇게 이 정도 됐을 때, 자, 계획이 있는 겁니다. 여기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.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올라가면 요쯤에서 더 사고, 요쯤에서 더 사겠다. 뭐 이거는 뭐 전저점일 수도 있고 전고점일 수도 있고, 또는 뭐 주요 이평선일 수도 있죠.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져간다. 이건 올라갈 때의 그 분할 매수이고, 내려갈 때 이렇게 이제 ABC,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 ABC라고 한다면 B파 완성하고 C파 정도를 내려가고 있으니까, 한 이 정도 왔을 때, 아직 뭐 C파가 남아 있으니까 이 정도 왔는데, 이게 혹시라도 더 빠질 수가 있다. 더 빠질 수가 있으면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 사고, 더 빠지면 여기서 또 3분의 1 정도 사고, 조금 더 빠지면 3분의 1을 사는데, 이것이 실패라면 이제 더 안 사거나, 여기서 그냥 조금 더 가치 있는 주식이라면 버티거나, 아니면 여기서 또 3분의 1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반등할 때 또 3분의 1 정도 더 사고, 이렇게 언제 여기서 시작 들어갈 때 이미 계획이 있는 겁니다. 3분의 1, 보통은 이제 3분의 1, 3분의 2, 이거를 뭐 33%, 66%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는데, 뭐 생각하기 좋은 거는 3분의 1, 3분의 2 또는 2분의 1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계획을 가지고 분할을 매수를 하면, 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서 기다릴 때 뭐 중간에 근거 없이 따지는 게 아니라 주요 지지나 주요 이평선에서 분할해서 사는데, 이 분할해서 살려고 하면 이 이상은 더 투입하지 않겠다. 그리고 여기서는 결단을 내려야죠. 그냥 기다리거나, 정말 이건 실패한 것 같다, 그러면 빨리 이 정도에서 포기를 하든지, 아니면 좀 더 기다려서 반등을 보든지. 그래서 여기 남은 현금을 여기다 더 마지막 더 반등해서 돌아설 때 투입을 하든지, 이런 계획들이 미리 잡혀 있는, 이거를 이제 뭐 그 전략 매수 또 뭐 시나리오 매수라고 하는데, 분할의 매수는 그런 계획과 능동성을 가지고 미리 결정해 놓고 현금을
투입하는 것이다. 미끼는 목적이 있죠. 물고기를 어떤 물고기를 어떻게 잡겠다라는 계획 하에 여기 이제 계획이라는 게 이제 숨어 있는 거죠. 미끼로 남겨놓으라는 거죠. 그냥 단순히 뭐 피동적으로 내려갔으니까 더 채우는 게 아니라 뭔가를 잡기 위한 어떤 내려가는 주가를 다시 살리기 위한, 그래서 다시 내 계좌를 살리기 위한 미끼로 남겨놔라. 이런 플랜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. 미끼가 있어야. 그렇지 않으면 자 이렇게 됐는데 보통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막 더 가는 줄 알고 사게 되는데,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샀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일로 갈지는 알 수 없는 거니까 확률이 더 높은데 베팅할 뿐 뭐 100%라는 건 없으니까 이렇게 갈 때는 올라가는 것.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올라갈 때 분할 매수하는 걸 뭐 피라미딩이라는 표현도 쓰는데, 피라미딩만 꼭 해라라고 주장하는 외국의 대가도 있죠. 내려갈 때 어느 정도 3분의 1, 3분의 1씩 끊어가지고 분할 매수하겠다.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현금이죠, 현금.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. 분할 매수는 좋은 것인데 계획을 세워서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반드시 필요하더라. 100% 물론 베팅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. 굉장히 바닥이고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는 내가 감수하겠다 할 때는 그 정도는 감수하겠다라는 어떤 베팅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, 확률적으로 볼 때나 어떤 전략적으로 봤을 때 현금이 일정 비율은 남아 있는 것이 대응하기에 굉장히 좋더라. 그리고 의도하지 못한 시스템에 의해서 폭락하는 이런 것은 이제 체계적 위험도 있지만, 비체계적으로 예상 못하게 푹 떨어지는 전쟁이라든지 올해 2월에 이제 우크라 전쟁이 그런 얘기겠지만요. 전쟁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데, 비체계적은 결국 말해서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거든요. 이럴 때 푹 떨어졌을 때 이때 대응하는 것은 결국 현금밖에 없다. 아니면 여기서 100%였으면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, 그거보다는 여기서 현금으로 좀 더 투입해서 가는 전략이 통계적으로도 낫다고 되어 있고, 또 그리고 기본이자 뭐라고 그러나요? 정석이죠. 현금을 남겨놓는. 그래서 이거 3원 금천비록에 나온 말이 아니더라도 현금은 평상시 상황이라면 굉장히 빠져서 이제 반등하는 이 찰나라면은 현금을 다 투입을 했으니 당연히 그 계좌의 현금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겠죠. 이 남은 현금을 투입했을 때는, 근데 투입하기 전인 하락을 계속 보인다든지 그럴 때, 또 상승할 때는 왜 또 현금이 남을까요? 어느 정도 과열권이 되면은 현금으로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서 조금 차익 실현을 하다 보면 그 차익 실현한 것이 결국은 또 현금으로 남게 되니까 두 가지 방향이 있죠. 내려갔을 때 현금을 투입하기 위한 현금, 그리고 여기서 남겨놔라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과열됐을 때 갑자기 푹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, 이때 하락을 다 맞는 것보다는 약간 조금씩 현금화를 해두면 이것들이 결국은 다시 푹 떨어졌을 때 또 현금으로 투입할 수 있는 미끼가 되더라. 이게 두 가지 방향을 오를 때나 내릴 때나 다 필요한 것이 현금이더라.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삼원 금천비록의 격언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